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상기체 법칙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T, 자, P는 압력, V는 최적, T는 절대 온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먼저 처음에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럼 제가 세 개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죠? 근데 여기 조건에 보시면 온도가 일정하대요. 보십시오. 온도가 일정하니까 우린 T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온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식 안에 T가 굳이 없어도 우리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온도는 언제나 일정하니까. 그럼 T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 두 개 가지고 만들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력은 최적에 반비례한대. 압력은 최적과 반비례한대요. 자, 이 반비례는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항상 이 PV는 어디서나 일정합니다. 이상기체 쪽에서. 요게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체 P1, V1, 1번 기체의 압력과 최적의 곱은 2번 기체의 압력과 최적의 곱과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무슨 법칙이라고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여러분들. 처음에는 압력이 좀 낮아서 부피가 좀 컸는데 내가 이제 압력을 높여요. 즉 위에서 세게 누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최적이, 부피가 감소하겠죠.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주사기. 그래서 주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주사기액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 피스톤을 밀어요. 민다라는 건 결국 압력을 더 준다라는 거죠. 압력을 더 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액체의 최적이 줄죠. 그죠? 압력이 늘어나면 최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걔가 뭐라고요? 보일의 법칙. 대신에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보일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일러를 돌려서 온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일정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은 보일러를 생각하셔라. 보일러가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보일러는 온도에 관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거고 보일의 법칙은 온도에 관한 법칙이다 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샤를 법칙. 자, 샤를 법칙은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일단은 제가 온도가 일정한 법칙을 보일의 법칙이라 그랬죠. 근데 온도만 일정하게 놓으면 약간 서운해할 수 있어. 누가? 나머지 압력이나 최적이. 그래서 압력이나 최적을 한 번씩 더 일정하게 한번 놔보는 거예요. 아시죠? 문제가 그런 게 나와요. 압력이 일정할 때를 가정해라, 또는 최적이 일정할 때를 가정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와 최적이 일정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샤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샤를 법칙은 생긴 모양이 요 아래에 얘가 분모, 이게 이제 우리가 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가 분자예요. 아셨죠? 그럼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아래 분모에 무조건 얘가 들어가요. 자, 무슨 온도? 절대 온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는 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도시에다가 273을 더해야 하셨죠? 그리고 위에 분자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다른 게 들어가는 거야. 다른 인자값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샤를 법칙에. 분모는 무조건 뭐다? 절대 온도에 하셨죠. 그럼 샤를 법칙은 첫 번째 보세요. 압력이 일정하대. 그럼 P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럼 우리 남아있는 T하고 V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건데 아까 그랬죠. 어차피 T는 무조건 밑으로 온다고요. 그럼 여기 위에 V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최적은 온도의 비례래. 자, 이 비례가 뭐냐? 나누기예요. 그래서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항상 얘가 어떻다라는 거냐면 일정하다라는 게 샤를이에요.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항상. 그럼 내가 이거를 이번에는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놔보는 거야. 그럼 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도 무조건 온도가 아래로 온다 그랬죠? 그리고 위에 압력이 와요. 왜냐하면 압력과 온도는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게 샤를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비례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은 올라가요. 온도가 떨어지면 최적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탁구공 있죠, 여러분들. 탁구공이 만약 찌그러졌어, 여러분들. 탁구공이 찌그러지면 우리가 그 탁구공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 뜨거운 물 같은 데다가 올리면 어떻게 돼요? 걔가 안쪽에 있는 기체가 다시 뭐가 돼요? 팽창을 하죠. 안쪽에 있는 기체가 팽창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안쪽에 있는 부피가 팽창해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죠, 그죠? 걔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통 얘기하는 샤를 법칙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이 늘어난다. 근데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면 최적이 감소한다. 최적이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도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이제 겨울철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겨울철은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타이어 공기압도 일반적으로 원래 날씨보다 춥다 보니까 얘가 압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 잘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샤를의 법칙인데, 그럼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봤을 때 얘네는 이상기체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고, 그죠? 자, 세 번째 가보면 보일 샤를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정의에 가보면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한대요. 그러면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죠. 그럼 얘네 두 개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최적은 또 절대 온도에 비례한대. 그러면 우리가 절대 온도를 아래쪽에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놓은 법칙이에요, 이게. 아셨죠? 보일의 법칙도 시간에 들어가 있고 샤를의 법칙도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보일, 얘네들이 샤를, 그죠? 아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보일 샤를의 법칙.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야, 그냥 얘만 암기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일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을 암기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 암기해 두셔라. 그래서 얘가 암기할 때 피부과 선생님이에요. 피부과 선생님. 뭐라고 여러분들? 피부과 선생님. 피부과 티처. 피부과 티처. 그럼 보세요. 만약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이상기체래. 근데 온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요 식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건 결국 보일의 법칙이죠? PV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문제를 받아봤는데 압력이 일정하대. 그 얘를 없애, 얘를. T분의 V. 자, 만일 최적이 일정하대. 얘를 없애. T분의 P. 그죠?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과 샤를 법칙을 굳이 외우지 않고도 보일 샤를이라는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보일의 법칙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샤를의 법칙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 선생님, PVT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압력이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얘를 가지고 보일의 법칙도 알 수 있고 샤를의 법칙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상기체 법칙, 지금 보일 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이따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뒤쪽에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지금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PV는 뭐다? nRT. PV는 n분의 WRT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식은 무조건 암기하세요. 뭐를 암기하시라고? 식을 무조건 암기하시라고, 식을.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하셨죠?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 두시고, 자,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만 보는 거야. 우리가 여기 PVT라는 게 있죠. PVT. 자, 얘는 항상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일정하다라는 게 여기가 보면 보일 샤를이라 그랬죠. 그럼 이 보일 샤를 법칙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
이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상수로 놓을 수 있거든요. 공학에서. 얘를 n으로 볼게요. n. R. 내가 상수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식을 t분의 pv는 r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 아셨죠? 근데 이상기체 상수값을 구할 때 여기 갔을 때 1몰당 또는 1km몰당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다 몰수를 추가시켜서 식을 만들어 주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하면 pv는 nRT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pv는 nRT, pv는 nRT. 아셨죠? pv는 nRT.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는 압력입니다. 또는 대기압으로 많이 줘요, 얘를. 그래서 대기압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되는데, 그냥 또는 압력이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압력. 근데 이 압력 단위가 ATM일 수도 있고, 파스칼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V는 최적이에요. 근데 이 최적은 메타 3승일 수도 있고, 리터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N은 이게 몰수예요, 몰수. 그러니까 이게 몰이나 또는 킬로몰이 되겠죠, 킬로몰. 됐죠? 자, 그리고 R. 이게 중요한 건데, 얘 이름이 이상기체 상수예요. 근데 이게 0.08이야,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돼, 이 숫자. 이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근데 이게 단위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거기 책에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예요. 됐죠? 자, 근데 이 이상기체 상수가 단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리터에 몰에 켈빈. 하나 더 그냥 참고로 해서 적어주세요. 몰에 켈빈. 아셨죠? 그래서 이게 몰일 땐 리터가 들어오고요. 여기가 킬로몰일 땐 메타 3승이 들어와요. 왜냐면 예고. 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킬로몰은 메타 3승과 맞는 거고, 몰은 리터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짝지어지는데, 뭐 단위 가지고 아직 뭐 지저분하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 쌤, 그러면 이 0.08이란 값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풀어드릴게. R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 아보가드로라는 걸 했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R은 얘죠, 그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아보가드로가 뭐였냐면 모든 기체 1atm 0도씨에서 최적이 다 얼마다? 22.4 메타 3승 또는 22.4리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얘를 킬로몰로 보면 1km몰로 보면 R은 0도씨 1atm이니까 얘가 1atm이 되겠죠. atm.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 부피가 얼마라 그랬어요? 22.4 메타 3승. 아보가드로 법칙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 온도는 절대 온도죠. 1km몰. 그죠? 근데 어차피 이걸 계산기를 우리가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만약 계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얘가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으면 거기 스마트폰에 계산기 다 있거든.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진짜 0.08이가 나와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거야, 우리가. R값이라는 걸 근데 우린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외우라는 거지. 0.08이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문제 같은 거 보면 이 기체상수 값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8314로 줬다라는 건 거기가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 참고로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얘를 주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왜 8314가 되냐면 얘는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일 때. 아셨죠? 파스칼일 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0.082가 나와도 지금 학생들이 어렵다 했었는데, 왜냐면 1분 안에 계산이 안 돼요. 이게 0.082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식으로 풀기 위해선. 아셨죠? 근데 8314가 나와버리면 그거는 값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8314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아셨죠? 참고로만. 참고로만.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식을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럼 그냥 공식 암기하세요. 암기만 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 공식만 암기해도. 근데 문제를 봤는데 n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대요. 문제를 받아봤는데 이 몰수가 얘를 안 주어졌대. 그러면 얘를 줄 거예요. 얘.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n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w가 뭐냐? w는 보통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기체 질량을 넣어주고 이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보통 외력을 존재하지 않는 외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게인 질량을 많이 쓰고 밑에다가 이제 분자량을 넣어주는 거죠. 그 기체에. 분자량 단위는 제가 얘라 그랬죠? 이거 지워져서 킬로몰, 몰수가 나오는 거. 몰수. N. 맞습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셨죠?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나중에 공식을 알아야. 근데 이 문제는 그때 22년에 나왔을 때 1분 안에 못 풀었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푸냐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나왔을 때. 그리고 22년 시험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이 이 22년 시험을 저는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개론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챕터 1에 제가 연속 기본 이론이라는 걸 끝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연속 기본 이론이라는 게 끝났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썸머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이 썸머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소 기본 이론의 핵심 원자량,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마그네슘, 황, 제가 앞에서 꼭 외우라고 했던 원자량들 넣어놨죠. 그리고 화학 기초 법칙에는 질량 보존.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반응물질의학과 생성물질의학은 항상 같다. 아보가드로. 모든 기체는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서 분자가 같이 들어있다. 즉, 같은 압력, 그죠? 여기서 22.4를 갖는다 그랬죠? 또는 22.4 메타 3승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몰일 때, 얘는 킬로몰일 때. 아보가드로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죠. 그리고 물리적 변화는 모양은 바뀌지만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다. 화학적 변화는 모양과 성질이 모두 바뀌는 건데 발열이 있고 흡열이 있다. 그래서 발열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반응이고 흡열은 빨아들이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걸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열량은 시멘트, 잠열량은 RG. 그죠? 온도에 대한 공식 제가 잘 넣어놨고 보일샤를이랑 이상기체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복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아셨죠? 꼭 한 번 더 활용을 좀 해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2, 3번 들어가 있는데 3번은 뒤에서 풀 거예요. 3번은 완전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배우고 저하고 같이 풀 거고 1, 2번부터 한번 풀어보는데 1번에 가보면 보세요. 0도씨 1atm 밀폐된 지하공간이래요.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랬더니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갔대요. 이상기체라는 조건에서 전보다 후의 압력은 몇 배가 증가했겠는가? 그럼 T1은 0도씨, P1은 1atm이죠. T2는 400도. 자, 그랬을 때 P2는 얼마일 거냐? 그러니까 이게 몇 배가 증가했는가를 구할 거면 P2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밀폐된 지하 공간. 그래서 얘를 얘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V1과 보다 V2다. 왜냐하면 최적은 같다라는 거거든요. 밀폐된 지하 공간이니까 그 공간의 최적은 항상 동일하다. 그 공간의 뭐 중간에 붕괴가 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그래서 V1과 V2라는 걸 같게 놓고 우리는 보일 샤를이라는 걸 가지고 왔을 때 얘네들을 없앨 수 있다 그랬죠? 그럼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 그럼 내가 P2를 구하고 싶으면 T1분의 T2 곱하기 P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T1은 지금 얼마예요? 0 플러스 273 400 플러스 273 곱하기 1 ATM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요 정도 나온다고요. 그럼 처음에 1 ATM이었던 게 2.5배 증가한 거죠. 그죠?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0도씨 얼음 1kg이 수증기 100도씨가 되려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럼 먼저 뭐를 판단하셔야 되냐면 얼음이 0도씨가 1kg이 있었는데 이 순간 0도씨 어느 순간부터 얘가 물이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RG. 그죠? 그리고 물이 100도씨가 되죠. 얘는 시멘트. 그죠? 시멘트. 자, 물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수증기까지 갔네. RG. 세 개를 더하는 거죠, 결국. 맞죠? 그러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겠는가 그랬잖아요. 그럼 얼음이 물이 됐대. 그럼 RG죠. 80 곱하기 1. 왜냐면 융의 잠열이 80이니까. 그리고 다음 0도씨 물이 100도씨의 물로 됐대요. 시멘트. 그럼 얘는 시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됐대. 539. 그럼 이 세 개를 다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더라? 719 킬로칼로리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연습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불이 났대요. 내가 여기다가 급하니까 얼음이 있어서 얼음 1kg를 여기다가 쏟아 부었대. 아셨죠? 그럼 이 얼음 1kg는 불과 만났을 때 순식간에 물이 되고 뜨거우니까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얼음이었다가 0도씨 얼음이었다가 수증기 100도씨까지 가려면 결국 총 필요한 게 719가 필요한 거잖아요. 719라는 게 있어야만 이 1kg이 얼음이 얘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닿자마자 수증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719를 어딘가에서 얻어서 얘가 수증기로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 열량을. 그럼 이 열량을 어디서 뺏어오냐라는 거죠. 얼음이. 여기서 뺏어오는 거예요. 불의 열을 얼음이 흡열을 하는 겁니다. 흡열.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열량이 좀 낮아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냉각이 진짜 좋은 거야. 물의 냉각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1kg만 뿌리겠냐고. 뭐 예를 들어 얼음이 이해가 안 되면 물을 뿌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을 뿌려도 마찬가지죠. 순식간에 수증기가 되려면 거기서 뺏어오는 열량이 있어야 본인이 수증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뭐 100kg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100배, 1000kg, 100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지, 흡열 효과가. 맞습니까? 그래서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흡열 효과는 더더욱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의 흡열 효과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이에요. 나중에 저하고 또 문제를 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현열하고 잠열 구하는 것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 이 3번은 표준 상태라고 했죠, 지금. 근데 표준 상태라는 건 얘를 얘기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나오면. 아셨죠? 만일 문제에서 상온상압 상태다라고 하면은
온도를 20도로 보셔야 돼. 근데 상온상압 조건은 잘 안 나와요. 우리 서부항계론에서. 보통 이런 표준 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래. 이게 이따가 여러분들 아보가드로라는 걸 통해서 저하고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메테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완전연소가 나왔죠. 완전연소 반응식을 우리가 아직 몰라요. 아셨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완전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배우고 제가 앞으로 거꾸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거꾸로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조금 잘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챕터 1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죠, 여러분들? 챕터 1?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챕터 1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약간 기초에 관한 것들이고 이제 챕터 2부터가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연소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연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연소의 정의부터 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잠깐 끊었다 갈게요. 연소의 정의부터 해서.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